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담보물권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담보물권이 나오면요, 항상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담보를 하잖아요. 뭘 담보하겠어요? 먼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먼저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빌려준 돈에 담보로 뭘 받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먼저 뭐가 있는 거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되는 채권. 자, 아주 쉽게 은행 가서 1억 대출 받았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요, 채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 부동산에다 뭐예요?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억이 뭐예요? 1억 빌려준 돈이 피담보 채권. 그렇죠? 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담보 물건이 있는 거죠. 항상 뭘 전제로 하셔야 되냐? 먼저 담보되는 채권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에 뭐 하느냐? 부종해요. 부종. 여기서 이제 부종성 또 나와. 그럼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를 할 때 물권적 청구는 물권에 뭐 한다? 부종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얘도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은행 가서 돈 갚았어요. 돈 갚으면 등기 안 해도 일단 저당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야, 먼저. 물론 나중에 등기하죠. 말소 등기하죠. 그렇죠? 말소 등기 비용 얼마예요? 말소 등기 비용 4만 원. 4만 원. 4만 원이에요. 4만 원. 전세권 말소 등기 비용 얼마? 4만 원. 그렇죠? 그런데 중개사는 얼마 받아요? 5만 원. 5만 원 받아요. 왜 5만 원 받아요? 그렇지. 그게 또 내 거거든. 무조건 협정 가격으로 5만 원 받아요. 중개사가 받았는데 사실은 4만 원. 4만 원. 피담보 채권이 변제됐단 말이에요. 그럼 말소 등기 안 해도 일단 저당권 소멸해요. 물론 나중에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해도 되니까 186조에 7조예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187조. 그렇죠? 등기를 요하는 거냐, 요하지 않는 거냐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담보 물권에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렇죠? 담보 물권에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 유치권은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조문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넘기시면 조문 나와요. 자, 맨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 유치권의 내용 그래서 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랬죠.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 다 되죠. 그렇죠? 모두 돼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 뭘까요? 어음수표. 어음수표를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어떻게 돼요? 소멸해요.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결련성이라 그래. 이 피담보 채권 있죠? 이게 왜 생겨야 돼요? 그 물건 때문에 생겨야 돼요. 그 물건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리비. 갑이 을한테 가서 물건의 수리를 의뢰했죠. 그렇죠? 을이 수리를 완료했어요. 그럼 을은 뭐가 생겨요? 수리비 채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요? 갑이 수리비 다 줄 때까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요? 유치하죠. 유치가 뭐예요? 꽉 쥐고 유치하게 안 내놓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유치권. 그렇죠?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야. 수리비 다 갚을 때까지. 그게 유치권.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공사비 채권. 공사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사 맡긴 사람이 공사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공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서 들어눕죠. 가서 공사비 달라고 들어눕죠. 그게 뭐예요? 유치권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거 팍 쳐놓고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임. 그렇죠? 건물주 누구는 악덕
건물 줄었어. 공사비를 지금 체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다? 유치권 행사 중이다. 그렇죠?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게 유치권.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도 돈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공사한 사람이 유치권자가 경매를 집어넣는 거야. 경매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자한테도 경매권이 있어. 근데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좀 또 볼까요? 자,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이 변제기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랬지 우선 변제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대가로부터 먼저 돈은 못 받아요. 그렇죠? 못 받지만은 사실상이요. 제일 먼저 돈 받는 사람이 유치권자예요. 왜? 얘가 꽉 쥐고 안 내놓죠. 그렇죠? 그럼 경락은 왜 받았어요? 내가 소유하려고 사용수익 하려고 지금 경락 받은 거잖아요. 근데 유치권자 꽉 쥐고 안 내놓잖아.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락 받은 사람은 가서 유치권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돈 받아가는 사람은 유치권자예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사실상 제일 먼저 돈 받는 사람은 유치권자라고요. 그래서 자,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하는 게 꽉 쥐고 안 내놓는 거죠. 그게 이제 유치권이에요. 이 유치권은 언제 문제가 되겠어요? 경매요. 경매할 때 또 문제가 되는 경매할 때. 그런데 이 유치권은 경매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치권의 한 95%는요. 95%는 이게 작아요. 작아. 갈아야 갈아. 그러니까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공사비가 1,000만 원 나왔다 이게. 그 금액을 얼마로 올려놔요? 1억이요. 1억 올려놓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유치권 행사하는 거야. 그럼 1억이니까 일반인들은 경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무서우니까 경락을 안 받지. 그렇죠? 근데 아는 사람은요. 경락을 받죠. 가서 어떻게 해요? 유치권자하고 효 붙여요. 효 붙인다 그러죠. 우리 흔히 합의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눈을 읽히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 끼고 그다음에 좀 불량스러워 보여야 되거든. 껌 씻고. 그렇죠? 껌 씻고 얼마면 돼? 응? 1,000만 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응?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응? 딱 이랬으면 뭐예요? 그럼 그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라도 주세요. 그럼 유치권 푸는 거고 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유치권자는요. 유치권 주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점유해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되기 전까지 점유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점유를 안 했어요. 왜? 빈 건물에 누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빈 건물에 아파트 새 건물 빈 건물이면요. 거기는 세멘트 동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면 되잖아. 그렇죠? 들어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점유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밤에. 그렇죠? 밤에 가보면요. 불이 켜져 있으면 있는 거고 꺼져 있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켜져 있는데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 던져보면 알죠. 던지면 사람 있으면 뛰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떤 놈이야 뛰어나오면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돌을 2개를 던졌는데도 아무도 안 나와. 그럼요. 점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점유 안 하고 있으면요. 유치권 인정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유치권 부셔버렸잖아요. 그렇죠? 경매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치권 파괴하는 법. 책이 이만한 게 있어요. 다 판례야 판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락을 받아서 보통 경매책은요. 법정상권 성립되는 거 피해라. 유치권 성립되는 거 피해라. 그럼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그럼 뭐 해요? 그래 아파트 하지 아파트. 그죠? 응? 아파트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어떻게 돼? 가격 다 올려놓잖아. 그러니까요. 금매가 더 낫다니까. 금매가 더 날 때가 더 많다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가 나요? 이런 거를 공부해서 이게 지분 등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분 한번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하잖아.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런 거. 응?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달리 공부하는 건가?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권하고 저당권은 차이가 뭐냐? 질권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동산. 그렇죠? 아니면요. 채권. 저당권은 어디다 해요? 부동산. 토지 건물. 그다음에 하나 더. 권리. 어디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 그다음에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동산에다가 질권 설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전당포. 그렇죠? 전당포가 바로 질권이라고요. 질권. 그렇죠? 그런데 자, 저당권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요.
아파트, 부동산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이 없어. 부동산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 그 은행에 예금을 들어놓은 게 있어. 그럼 예금을 들어놨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은행에 뭐예요? 채권자. 그렇죠? 그럼 예금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금 담보예요. 예금 담보. 자, 그러면 예금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금 통장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은행에서. 입질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고. 응? 고기가 물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입질, 질권을 설정했다. 질권 설정했다고 도장을 팍 찍었어. 뭐 한 거예요? 공시 표시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그 통장에서 돈 인출을 못해. 인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는 걸 제한하는 것은 용익물권, 처분하는 걸 제한하는 것은 담보물권. 그렇죠? 그런데 질권은 동산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고 저당권 하시는 거야. 저당권은 부동산, 토지, 건물,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저당권 보십시다. 저당권 자 밑에 356조 보세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랬죠. 그렇죠? 이 제3자가 누구냐면 채무는 없으면서 담보만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 그래요. 채무는 없는데 담보만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이 물상보증인이에요. 예를 들면 아들이 은행 가서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들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 담보 좀 잡혀달라 그러죠. 그럼 아버지가 뭐 대라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이 대달라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담보 잡혀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아버지는 담보 잡혀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에 아들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경매 들어가잖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자면 경매 들어가잖아.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아들 때문에 집 날렸으니까 아들 집에 들어가면 돼? 아들은 싫어할걸? 며느리는 더 싫어할걸?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줄걸? 그렇죠? 그거 뻔히 알면서 왜 서줘? 자식은 절대 노후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해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나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기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돼. 키워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머지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물상보증 서달래?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채무자가 물상보증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줬죠. 그럼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채무자가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면 저당권자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가 안 갚음해서 경매 들어가죠. 그래서 경매 대가로부터 어떻게 해요? 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아 가죠. 그렇죠? 그게 저당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저당권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다 근저당이에요. 저당권이 없고 다 뭐 한다? 근저당 한다고. 근저당. 왜 저당권 안 하고 근저당 하느냐? 저당권은요, 우선 변제 받는 거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래. 우선 변제 받는 범위요. 받는 범위가 법에 나와요. 자, 채무자 돈 안 갚았어요. 경매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원본 있고요. 두 번째 이자 있고요. 세 번째 위약금 약정이 돼 있으면 위약금 받아요. 이건 반드시 약정을 해야 돼. 네 번째 지연배상 1년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저당권 실행비용 있어요. 원본은 빌린 돈 1억이겠죠. 그럼 1억에 대해서 매달 발생하는 이자 있겠죠. 그게 이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연배상은 3년 기한으로 돈 빌렸어요. 그럼 3년이 됐을 때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원금을 상환해야죠. 원금 못 갚으면 뭐가 돼요, 이제? 연체 이자. 연체 이자는 이게 이율이 얼마예요? 20%, 25% 비싼 거. 그렇죠? 그건 얼마만? 1년치만.
이행기 경과한 후 1년치만 먼저 받아갈 수 있다고. 왜?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요, 후순위 권리자는 아무것도 못 받아. 어려운 세상이죠. 그렇죠? 같이 먹고 살아야죠. 근데 1번 저당권자 은행이 돈 다 받아가면 2번은요 먹을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연배상은 1년치만 받아가라 이렇게 제한을 해놨다고. 그래서 저당권 실행 비용 실행 들어갔다는 얘기가 경매 들어갔죠. 그럼 경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그 부동산 감정 평가해야죠. 그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뭐 삼방식이니 뭐니 뭐 나오잖아 그거. 그렇죠? 그 감정 평가를 누가 해요? 감정 평가사가 할 거 아니야.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매 신청 등록세라고 또 세금 내야 돼. 예? 그거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근저당은요, 어떤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느냐?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아요. 그 채권 최고액이 뭐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가서 우리가 대출 받았어요. 원본이 1억이에요. 자, 기간은 3년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율 있죠? 그래요. 3.5%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채권 최고액은 은행 약관에 의해서 원본 대비 120%에서 130%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은행이 원본이 1억이니까 채권 최고는 얼마 되겠어요? 130% 잡으면 1억 3천 되는 거죠. 그렇죠? 1억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죠. 그래야 뒤에 있는 사람은 아, 얘가 먼저 이 금액 범위 내에서 먼저 받아가니까 내가 얼마 받을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남편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았죠. 분명히 1억 대출 받았다 그랬죠. 근데 부인이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요? 1억 3천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남편을 잡는 거야. 3천만 원 어디 갔냐? 어디 빼돌렸냐? 내놔라. 남편 잡는 거야. 그럼 남편은요, 야 그건 채권 최고액이야. 최고액은 또 뭐야? 에? 그러니까 뭐야? 잡는 거라고. 돈 안 갚았을 때 은행이 경매에 들어가서 1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고요. 1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경매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채무가 확정이 돼요. 확정 채무액이 예를 들어서 1억 4천이라 그러자고. 1억 4천만 원이더라도 확정된 채무가 1억 4천이라도 은행은요. 1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는. 그럼 1천만 원은요. 초과됐잖아. 이건 다른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받는 거예요. 우선은 안 돼. 우선은. 다른 채권자하고 동순위로 그럼 어떻게 해? 순위에 따라서 안분배당한다 그래요. 안분해서 받는 거예요. 먼저 받는 거는 1억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받는 거야. 그러면 이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일단 1억 3천 안에 1억 들어가겠죠. 그렇죠? 원본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요. 이자 들어갈 거고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위약금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지연배상. 지연배상. 그러면 저당권하고 뭐가 달라요? 저당권은 지연배상이 1년치로 제한이 되는데 얘는 1년치로 제한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원본 1억이라고 칩시다. 1년치 연체이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1년치 연체이자 나와봐야 600만 원 나와. 6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1억 3천이니까 지금 얼마예요? 한 6년치 되겠네.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뭐가 유리하겠어요? 저당권 유리하겠어요? 근저당이 유리하겠어요?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죠. 왜? 여기는 지연배상은 1년치밖에 못 받는데 여기는요. 1년치가 넘는 지연이자도 2년치, 3년치도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요. 돈 더 많이 받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다 뭐한다? 근저당 하는 거예요. 저당권 안 하고 근저당 하는 이유가 돈 빌려주는 채권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 안 하고 근저당 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서도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요. 근저당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근저당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근저당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럼 근저당은 포인트가 뭐냐면 저당권하고 뭐가 다르냐? 저당권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그게 일단 포인트야. 그럼 하나 했잖아요, 지금. 우선 변제 받는 범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저당은 또 부종성이 완화돼 있단 말이에요. 좀 보세요. 357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권 최고액. 그렇죠? 장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서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저당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부종성이 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저당권 소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저당은요.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죠. 피담보 채권이 0이 됐죠.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하나 더 있네. 피담보 채권의 소멸 또는 뭐요? 이전은. 그럼 피담보 채권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렇죠? 원래는 수반해야 되잖아. 그런데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반해 안 해?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반한다 그럼 틀리죠. 수반할 여지가 없다 그래야죠. 이게 다른 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당권은 부종성인데 그런데 근저당은요. 부종성이 뭐가 돼 있다? 완화돼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걸 물어본다 이거 요거를.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근저당 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면서 우리 근저당 하지 말고 저당권 하자고 한번 해보세요. 해주나?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게 자 근저당이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은행에서 왜 자기한테 불리한 거 하겠어요. 그렇죠? 유리한 거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한다. 이해됐죠? 남편 잡으시면 안 됩니다. 1억 대출 받았는데 왜 도대체 1억 3천이라고 돼 있느냐? 나머지 돈 어디 갔냐? 잡으시면 안 된다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계약법 보십시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쉽고 편한 데가 계약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계약법이요. 몇 문제 나오냐? 10문제 나와요. 계약법 10문제 나와요. 똑같습니다. 민법에 총칙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에도 총론 있었죠. 그럼 계약법도요. 총론 있습니다. 계약법 먼저 총론 있어요. 그리고 계약법 강론 있어요. 사이좋게 몇 문제 나오냐?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아주 사이좋게 나와요. 5문제, 강론 5문제. 원래 계약법에 가면 계약이 14개가 있어요. 증여계약부터 화해계약까지 14개 있는데 여러분들 실무에 가서 하는 계약은 3개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3개만 하시면 돼. 그래서 매매, 두 번째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근데 이 교환은요 사실 매매하고 마찬가지예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인데 교환은 우리가 물물 교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 이전, 재산권 이전. 집하고 땅하고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 그러니까 매매에서 3문제 나오고요. 임대차에서 2문제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임대차는요. 어차피 민사특별법에 가시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3문제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3문제,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2문제. 뭐가 나올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매매는 논점 4개 하시면 돼. 4개 중에서 3문제 나와요. 언제나 나오는 거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거는 해마다 언제나 반드시 꼭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떨 땐 2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금 있죠.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니까 계약법은 뭐가 나온다는 게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쉬워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나올 거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무슨 계약인지만 아시면 되고 여기 이제 총론이요. 계약법 총론의 목차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제일 먼저 그래요, 의요. 언제나 목차는 제일 첫 번째 뭐요? 의요, 의. 그렇죠? 여기서 용어하시는 거야.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렇죠? 그래서 뭐 요물계약, 낙성계약 용어 하시는 거예요. 용어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하는 게 권리 변동이라 그랬잖아요.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니까 그러면 뭐부터? 계약의 발생, 계약의 성립, 그렇죠? 성립하면 되겠네. 계약의 성립이요. 계약이 성립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청약, 승낙의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 성립하는 게 있고, 세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 성립하는 게 있어요. 공이 뭐가 중요한 거냐? 계약의 성립 시기,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청약, 승낙. 청약,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자, 성립했어요. 세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아까 우리 물권법 강론에서도요. 의, 그 다음에요. 취득, 그죠? 그 다음에 효력, 그죠? 여기도 뭐예요? 효력. 근데 여러분들 이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다 무슨 계약이냐면 쌍무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은 쌍무 계약의 효력을 하시는 거예요. 쌍무 계약의 효력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 부담, 그 다음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항변권은 한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어요. 이걸 왜 다 썼냐면 얘가 제일 중요해.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얘 한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 계약의 성립 있죠. 요거 한 문제. 응? 요거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계약법은요. 뭐가 나올 거라는 게 딱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응? 딱 그거. 그러니까 양이 민법 총칙이 몇 문제요? 10문제. 계약법도 10문제인데 양은 민법 총칙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분량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똑같이 1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법에서 득점을 하셔야 돼요. 계약법은 민법 총칙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총칙에서 뭐 한다고요? 법률행위 하시잖아. 그 법률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이요. 같은 거잖아. 서로 연결이 된다니까. 연결이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총칙이 같이 이해가 돼요. 이게 필요한 거지. 그렇죠? 자, 쌍무계약 효력했어요. 이제 네 번째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소멸이요. 계약이 소멸되는 게 뭐겠어요? 계약의 해제. 그렇죠? 계약의 해제. 여기서 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와요. 자, 그럼 계약의 해지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의. 그렇죠. 의. 두 번째요. 똑같다니까요. 해제권의 발생, 성립. 그렇죠? 그러니까 발생으로 하면 되겠네. 해제권의 발생. 세 번째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효력. 그럼 해제, 효과. 그렇죠? 효과. 해제하면 어떻게 돼요? 수업에서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효과 있으니까 네 번째 뭐 하면 될까요? 소멸. 그래요. 소멸.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목차가 이게 순서대로 다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뭐 하는 거냐. 그건 이제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약의 의 봅시다. 용어 봅시다.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거기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나오죠. 그렇죠? 이때 전자가요. 이게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법전 전자예요. 그러니까 민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이 전형계약이에요. 그럼 전형계약은요. 증여계약부터 화해계약까지 14개 있죠. 그렇죠? 근데 비전형은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니까 그러니까요. 임의로 창설 못하죠. 근데 계약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을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들어드린 게 한 번 있는데 신문 구독 계약이요. 우리 민법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법에 신문 구독 계약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문 구독 계약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잘. 계약 자의 원칙이니까 잘 해야죠. 잘.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사은품이 뭐냐? 그거 먼저 챙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챙겨야지. 백화점 상품권 4만 원짜리 받았는데 누구는요? 4만 원짜리 받고 한경이 스팀 청소기 받았다 이거야. 그것도 받아내는 것도 능력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을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죠. 서비스가 몇 개월이냐. 누구는 공짜 3개월 받는데 누구는 1년 받대.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의무 구독 기간이 얼마냐. 그거 끝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시 계약해야죠. 계약할 필요 무조건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끊는다. 끊는다. 끊는 게 뭐예요? 신문 구독 계약을 뭐 한다? 해지한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시냐? 다시 뭐예요? 사은품 받고 서비스 보고 그다음에요. 다시 또 의무 구독 기간 얼마 봐달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죠. 그게 계약 자의 원칙이라고. 이게 됐어요? 자, 두 번째. 쌍무 계약, 편무 계약. 쌍무가 뭐예요? 쌍방의 채무가 대가 관계에 있는 거. 대가 관계에 있는 거. 그게 쌍무 계약이에요. 자, 매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매도, 매수하는 거죠. 매도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해 주는 거고 매수는요. 대금 지급해 주는 거죠. 대금이 뭐예요? 대금. 큰 피리를 대금이라 그래요? 대금. 금자 들어간다는 얘기는 금전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뭘로요? 대가로. 재산권 이전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해 주잖아. 그렇죠? 그럼 재산권 이전하고 금전 지급해 주는 건 뭐예요? 대가 관계네. 그러니까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이요. 그렇죠? 임대인은요. 수선을 해 준다고, 고쳐 준다고. 그러니까 임차인이 뭘 내는 거예요? 차임을 내는 거야. 그게 서로 무슨 관계? 대가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고쳐 주면요. 그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항변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대가 관계 있는 게 쌍무 계약이고 대가 관계 없으면요. 그건 편무 계약이다. 그렇죠? 편무는 여러분들 두 개 하시면 돼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매매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 반대 공짜로 주는 거요. 증여야. 임대차 반대가 뭐라고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대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기본소에 줄 긁을 때 뭐로 그라 그랬어요? 연필로. 왜 연필로? 예, 잘못 지웠으면 잘못 썼으면 지워야 하니까. 그래서 지우려고 옆자리 짝꿍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우개 좀 사용대차 하자. 기억납니까? 근데 안 돼. 임대차 해야 돼. 그럼 뭐야? 사용료를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임대차 반대 뭐예요? 사용대차. 됐습니까? 자, 하나 더 밑에 보세요. 이제 유상계약, 무상계약 나오죠. 유상은요. 돈 내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무상은요. 공짜죠. 공짜 두 개 했네 지금. 뭐하고 뭐요? 증여, 사용대차 공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은 돈 내는 거고 공짜는 뭐다? 무상이다. 제일 쉬운 구별이 보강과 특강의 차이다. 보강은요. 무상이죠. 그렇죠? 특강은요. 수강증 끊어야 되죠. 구별 확실하잖아. 유상 무상 구별. 그렇죠? 다시 네 번째 요물 계약은 뭐하고 반대냐? 낙성 계약하고 반대예요. 낙성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물은요. 요한다. 이행을. 별도로 청약 승낙 외에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죠. 요물 계약은 여러분들 두 개 외우시면 돼. 거기 밑에 현상 광고 있죠. 하나 더 계약금 계약. 두 개만 하시면 돼. 계약금 계약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계약금 교부해야죠. 그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상 광고 조문 넣어놨어요. 현상 광고 조문 보세요. 현상 광고는 계약의 당사자가 광고자, 응모자거든요. 자,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했죠. 이게 청약이요. 의사를 표시했잖아. 이게 청약이요. 이에 응한 자가 이게 승낙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것 같으면 응하면 계약이 성립하잖아. 응한 자가 뭘 해야 돼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지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 해야 돼요?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해야죠.
별도로 이행을 해야죠. 이게 현상광고. 현상광고 아주 쉬운 게 뭐예요? 현상수배. 현상수배. 그래서 경찰청 앞에 가보면 뭐 있어요? 현상수배. 그래서요. 얼굴 험악하게 생긴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사람 보시면 신고하라고 나와 있잖아. 청약.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신고했죠. 그렇죠? 그럼 뭐야? 승낙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죠.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현상금 줘요. 그렇죠? 현상금과 관련해서 제일 최근에 있었던 사례가 뭐예요? 유병언이요. 유병언이요. 그 이전에 현상금 최고 기록이 누구였냐? 신창원이었어요. 신창원이가 현상금 5천이었어요. 근데 유병언이 얼마요? 5억이요. 10배로 뛰었어. 5억이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 신고한 사람이요. 응? 신고한 사람 현상금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저기 매실나무 밑에 보면 할아버지 누워 있어요. 저기 유병언이가 있는데 잡아가세요. 이게 아니고 저기 매실나무 밑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거는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게 아니잖아. 유병언이 어디 있는지 보고 우리한테 신고하라는 거 아니야. 근데 유병언이 저기 있어요 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현상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게 5억이 최고야. 5억이. 아, 기록 세웠어. 근데 못 받았어. 경찰청에서 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신창원이 있죠? 신창원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요물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신고하면 돈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조건을 붙였어. 체포하면 돈 준다고. 체포하면 돈 준다고. 왜? 신창원이가 하도 신출규몰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격투 끝에 놓쳤어. 그럼 신고한 사람은요? 신고하면 돈 준다 그러면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격투 끝에 놓쳤으니까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건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조건을 붙였잖아요. 체포하면 돈 준다고. 왜? 하도 얘가 날아다니니까 함부로 신고하면 다 받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하면 이렇게 조건을 붙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다른 사람이 받아갔어. 응? 자, 그게 그거예요. 자, 그럼 현상광고 밑에 보세요. 현상광고는 일단 요물계약이죠. 왜?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해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이건 이해됐죠? 조문에 있는 거. 자, 두 번째 편무계약이에요. 왜냐하면 광고 낸 사람만 보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지 응모자는 신고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쌍무 편무. 그렇죠? 근데 신고한 사람한테 광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금 줘야 되잖아. 돈 줘야 되잖아. 유상무상. 유상이죠. 그렇죠? 유상이라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현상광고 때문에. 요 지문 때문에 현상광고가 뭔지 이해하셔야 돼. 요 지문은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은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은 아니다. 됐고 그 밑에 일시적 계약은요. 계약관계, 법률관계가 일시적인 거죠. 제일 대표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매매. 그렇죠? 계속적 계약은 법률관계가 계속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건 뭐예요? 임대차.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은 뭐 하고요? 해제하고요. 그렇죠?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고요. 요거는 해제할 때 이미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제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고 해지는요. 소급 안 하고 장래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죠? 소급하니까 뭐 해야 되고요? 해제는 원상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해지는 뭐 하고요? 청산하고요.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상 지급하지 않죠. 연체됐으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뭐 했어요? 해지하죠. 그럼 임대차 끝났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 돌려줘야죠. 보증금 돌려줄 때 어떻게 돌려줘요? 연체된 차임, 손해배상 까고 주죠. 까고 주는 거 그게 뭐예요? 청산. 그게 청산. 아세요? 일시적 계약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사정이 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정이 뭐 변할 게 있겠어? 근데 임대차 계약은요. 기간이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이 고려가 되죠. 고려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차임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매매는요. 대금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정명령이 고려가 안 되니까. 그거죠.